자, 컴퓨터 활용 능력 세 번째 시간이죠. PC 기본 상식 세 번째 시간. 아, 추워 죽겠다. 자, 합니다. 자, 보조기억 장치. 이거 왜 이러지? 잠깐만요. 뭐야? 자, 보조기억 장치 이어서 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어서. 자, 보조기억 장치는, 일단 CPU 아니고 주변 장치의 일종이죠. 네.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가 느립니다. 느리지만 전원이 차단되어도 내용이 유지되고 비휘발성이란 얘기고 용량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휴대가 편하죠, 그죠? 뭐 USB나 이런 거. 로컬 디스크는 휴대가 불편해요. 그거 띄워갈 수 없는 건 아닌데 불편합니다. 뭐 외장 하드도 있고, 그죠? 되게 편한 것들이 많아요. 집 디스크. 어, 플로피 디스크라고 있었어요, 과거에. 지금 애들이 알까? 알고 있나? 요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있는데 1.4메가짜리예요. 노래 한 곡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의 장점을 이거의 모양과 똑같은 걸 만들면서 100에서 250메가 정도를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나오자마자 망했어요. 왜? CD-RW가 R이 나왔거든요. 공 CD가 나와서 바로 그냥 사장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기억 장치예요. 자, CD롬. 요즘 CD롬 뭐 아직도 쓰긴 쓰는데 잘 쓰진 않죠. CD롬 650메가에서 한 700메가 정도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이 CD롬은 CD롬 타이틀이라 그래서 이 게임 CD 같은 거 그런 걸 말합니다. 뭐 프로그램 CD 같은 거 읽기만 가능해요. 거기다가 뭘 저장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롬이죠. 리드 온리 메모리. 그죠? 주기억 장치 아니에요. CD롬이라 그래서 뭐 롬의 일종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CD인데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CD 동그란 건데 근데 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멀티미디어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장할 때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1배속의 속도가 150kB per second인데 지금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추억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나왔던 문제인데 10배속이 그럼 어떻게 되니? 뭐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오지 않아요. 잘 쓰지 않아서. 예. 그리고 이 CD를 이어서 할게요. 이 CDR이라는 게 있어요. 이 CDR. 우리가 공 CD라고 하는데 가끔 이제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영화 다운받아서 뭐 CD를 구웠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가 바로 이 CDR, 이 공 CD를 말합니다. 한 번에 한해서는 사용자가 기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록한 다음에는 CD롬이 돼버리죠. 읽기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광디스크의 일종으로 얘네들 광디스크거든요. 이 CD롬부터 얘네를 우리는 레이저 빛으로 읽어드린다 그래서 쓰고 기록하고 레이저 빛을 이용해서 읽어드린다고 해서 광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광디스크 중에서 한 번에 한해 사용자가 기록할 수 있는 그게 뭐니?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보기에 만약에 CDR이라는 게 없다면 웜을 찾으면 돼요. WORM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것도 함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CDRW는요, 수시로 읽고 쓰기가 가능합니다. 최대 1000번까지 가능해요. 그죠? 수시로 그냥 지웠다 썼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CD 자체는 휴대가 좀 불편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쓰지 않아요. 뭐가 나와서? USB가 나왔잖아요. USB 메모리가 나와가지고 용량도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죠. 우린 시험을 대비하는데. DVD예요. 4.7에서 17GB 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차세대 기억 매체입니다. 이 DVD 타이틀, 뭐 DVD 어디 DVD 영화 보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영화 타이틀 같은 영화 볼 때 주로 많이 쓰는 기억 장치가 됩니다. MPEG-2 방식으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 MPEG-2, MPEG-1 뭐 이런 게 있는데 MPEG-1이 바로 MP3를 압축하는 기술을 MPEG-1이라고 하고 DVD 또는 뭐 HDTV를 고화질 TV라고 하는데 HDTV를 압축하는 방식이 바로 MPEG-2 방식입니다. 이 MPEG-3, MPEG-4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압축 방식이 나오고 있어서 최신의 MPEG 방식은 저도 몰라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MPEG4, 우리 영화 볼 때 뭐 MP4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게, MPEG4구나.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건데,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는 MP3는 MPEG1 방식이고, 그리고 얘하고 DVD는 MPEG2 방식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문제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기출문제를 보고 있는데 다른 MPG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다면 얘하고 얘가 아니었다면 그냥 그 문제를 외워버리세요. 아시겠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저도 신기술은 다 알 수 없어요. 예, 변명인데요. 네, 됐습니다. 기억장치에 관련 단위입니다. 용량의 단위, 용량. 이거 속도가 아니고 용량. 많이 봤어요. 뭐 기가바이트 몇 기가니? 야, USB 몇 기가짜리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쓰는 그 용량의 단위가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예요. 그냥 애들한테 외울 때는 야, 바이트는 그냥 당연한 거고 KM, GTP 이렇게 외워. KM, GTP 이렇게 외우라고. 그렇게 외워. 용량이 작은 거부터 큰 순서야. 이렇게 외우라고 합니다. 이거 지우고 다시 할까요? 지울게요. 자, 이거 뭐야? KM, GTP 1kb가요. 1kb는요. 1024바이트예요. 바이트 B라고만 쓸게요. 그냥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까요? 야, 1kg이 몇 g이야? 1000g이요. 그러면 1톤은 몇 kg이니? 1000kg이요. 자, 1000으로 딱 떨어지죠? 자, 그럼 1톤은 몇 g이냐? 1톤은 몇 g이에요? 1톤은 몇 g이야? 라고 물으면 1000 곱하기 1000g이 될 거예요. 됐죠? 자,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 1메가바이트가요. 1024kb거든요. 그럼 몇 바이트냐고 물으면 당연히 1024 곱하기 1024바이트가 되거든요. 자, 한 단계, 두 단계가 생기죠? 한 단계, 두 단계의 차이죠? 그러니까 1024를 두 번 곱하면 돼요. 가끔 물어보거든요. 자, 1기가바이트가 몇 바이트예요? 그러면 1기가바이트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차이 나네? 1024가 세 번 곱해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왜 1000이 아니고 1024예요? 예, 컴퓨터는요, 이진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수라는 게 0하고 1로 된 숫자를 말하는데 이진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1024가 바로 2의 10승이거든요. 그러니까 2를 10번 곱한 게 바로 1024가 돼요. 1000으로 딱 떨어지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얘는 2의 20승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1메가바이트는 20승인데 왜 10을 썼지? 네, 2의 20승 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KM, GTP 주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은 가끔 나온 적이 있어서 또 설명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욕하니까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자료의 표현 단위예요. 자료 비트 0하고 1로 돼 있어요. 이 비트가 전구 하나예요. 껐다 켰다. 꺼지는 거와 켜지는 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러니까 0 아니면 1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트가 컴퓨터에서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4개가 모이면 비트, 4비트가 모이면 니블이 돼요. 네,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예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만약 컴퓨터 자격증이 컴할 요게 여러분들의 시작과 끝이었다면 상관없지만 다른 자격증도 하실 거라면 정보 처리라든지 웹 디자인 이런 컴퓨터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하실 거라면 필수적인 거예요. 그냥 암기하셔야 돼요. 비트, 니블, 바이트, 워드, 필드, 레코드, 블록, 파일, 데이터베이스. 이 바이트는 8비트가 모이면 1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트 8개가 모이면 바이트가 됩니다. 문자를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문자, 뭐 주소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단위고요. 이 워드라는 거는 4바이트 또는 8바이트 또는 2바이트인데 보통 4바이트 4바이트가 모이면 1워드가 됩니다. 이 워드는 CPU가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한 개의 단위입니다. CPU가 처리하는 단위를 우리는 워드라고 하고요. 필드는요,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요 세로 방향에 있는 얘를 필드라고 해요. 가로 방향에 있는 걸 레코드라고 하고요. 필드, 그 다음에 레코드, 그다음 블록, 레코드 몇 개가 모이면 우린 블록이라고 하고 파일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합니다. 순서를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억장치의 속도 단위입니다. 속도가 아주 빠른 거, 제일 빠른 거 레지스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그 다음 캐시 메모리, 그 다음 D램, 뭐 쭉 있어요. 쭉 있어요. 다 외울 건 없어요. 제일 빠른 게 요거, 그 다음 캐시, 레지스터 캐시, 그 다음 D램, 요 정도만 좀 기억하세요. 주기억장치라고 통 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일 느린 거 하나 정도? 자기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알죠? 그죠?
옛날에 그 노래 듣던 거 응답하라 88이 나오는 그 테이프, 그거를 이제 제일 느린 기억 장치를 자기 테이프라고 합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자, 입력 장치가 있어요. 입력 장치는 주변 장치의 일종이죠. 얘도 네, 입력 장치가 있습니다. 광학 마크 판독기 OMR 알잖아요, 그죠? OMR 카드 알잖아요. 그 우리가 마킹하죠, 그죠? 컴퓨터용 사인펜 가지고 마킹한 거를 빛을 이용해서 읽어드리는 장치를 말합니다. 뭐 시험에 나올 리는 글쎄. 근데 광학 문자 판독기는 자주 나와요. 이 OCR.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쇄된 문자에 빛을 비춰서 판독하는 장치인데 세금 고지서나 공공요금 청구서에 입력 장치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을 가면 그 세금 낼 때 밀어 넣는 그런 장치가 있거든요. OCR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잉크 문자 판독기 MICR이라고 합니다. 자기 잉크 특수한 잉크로 된 문자나 기호를 판독하는 장치인데 주로 수표나 어음을 판독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위조나 변조를 막기 위해서 특수한 잉크로 된 것만 읽어드리는 장치입니다. 커말에선 잘 나오지 않아요. 워드에선 많이 나오고요. 바코드 리더기가 있어요. BCR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편의점 가면 이렇게 편의점에 아가씨가 디스플러스요 그러면 디스플러스에다가 담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모캔디요. 모캔디 하나 주세요. 파란색으로 주세요. 그러면 요 바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걔를 총 같은 걸 들고 땅 찍죠. 그죠? 땅 찍으면 뭐가 나와요? 이 모니터에 모캔디 파란 거 700원 또는 6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코끼리 마트는 600원인데 편의점 700원이에요. 하여튼 7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모니터 내가 이걸 딱 찍으면 이게 나오는 이 모니터 얘를 POS 단말기라고 해요. POS 단말기에서 사용되는 입력 장치가 바로 이 전자총이에요. 이 바코드 리더기입니다. 됐죠? 요거는 좀 나온 적이 있고요. 다음 스캐너 디카가 있어요. 스캐너랑 디지털 카메라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를 입력할 때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디지타이저 태블릿 디지타이저 얘는 설계 도면이나 도형을 입력하는 장치입니다. 됐죠? 그림이나 사진, 스캐너. 설계 도면, 도형, 디지타이저 태블릿.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표시 장치, 모니터입니다. 출력 장치예요. 그죠? 가끔 입력 장치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출력 장치입니다. 물론 터치패드가 있으면 터치패드고 그렇겠다. 입력, 출력 다 되니까. 다음, 종류가 이 CRT가 있고요. LCD, PDP, LED가 있었는데 최근 기출 문제는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CRT는요. 옛날에 불과 10년 전 요렇게 옆모습이 요렇게 생긴 게 있어요.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요렇게 생긴 게 바로 CRT 모니터예요. 요거 들고 다니기 편해요? 무겁죠, 그죠? 어두울 때 빛이 나오죠? 그죠? 뭐 그런 거예요. 전자총이 있어가지고 전자총을 이렇게 쏘는 방식인데 하여튼 발광체, 빛이 나오는 장치고요. 전력 소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휴대가 불편하고 가격이 싸요. 대신에 속도는 좀 빠른 편이에요. 뭐에 비해서? LCD에 비해서. 우리 LCD 모니터 알잖아요. 학원에 있는 게 LED 모니터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로 대부분 LCD 모니터가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게 LCD 모니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모니터는 두 장의 유리판에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다 액상 결정을 넣고 전압을 가하여 화면을 보여주는 장치를 말해요. 보는 각도, 정면에서 볼 때랑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에 따라서 선명도가 좀 다르고요. 전력 소비가 적고 가벼워서 휴대용 컴퓨터에서는 아주 많이 사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신에 속도가 느린 편이에요. CRT에 비해서. 그래서 요때 당시에는 그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 뭐 카트라이더나 이런 게임 많이 하는 애들 있어요. 그럼 LCD 모니터로 그 게임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CRT 모니터가 인기가 많았어요. CRT 모니터를 막 사고 그랬었어요. 빠르니까. 게임하는 애들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자, PDP,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네온이나 아르곤, 요 말이 나올 거예요. 네온이나 아르곤 혼합가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네온이나 아르곤 혼합가스를 채워넣고 그 가스를 폭발시키면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 속도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빨라요.
근데 열 방출이 좀 많아요. 가스 폭발을 하니까. 전력 소비도 많아요. 짱 많아요. 전력 소비. 전기요금 쩐다고 하면 안 되고 전력 소비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전력 소비가 많은데 휴대용으로 쓰겠어요? 가볍지만 휴대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못 씁니다. 자, LED 모니터입니다. 갈륨 비소 등의 화합물에 전류를 흘리면요, 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LED 간판이라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를 좀만 흘리면 그 소자가 막 발광이 돼요. 막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전력 소비가 아주 작고요. LCD에 비해서. LCD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모니터에 대한 정리고요. 모니터의 크기는요, 이렇게 있어요.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환산했습니다. 옛날에는 인치라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어갖고 대각선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환산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모니터의 관련 용어, 여기서부터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모니터는 모니터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픽셀이라고 합니다. 화소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카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 핸드폰에 몇만 화소, 뭐 600만 화소, 1000만 화소 이런 말 나오는데 그 화소가 바로 픽셀입니다. 픽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 화면의 해상도가 1024 곱하기 768이라고 만약 한다면 가로에 1024개의 점이 찍혀 있고요. 세로에 768개의 점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한 게 바로 몇만 화소가 되는 겁니다. 몇백만 화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됐죠? 뭐 그런 단위입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픽셀이 많다라는 얘기죠. 픽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명해진다는 얘기가 돼요. 됐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얘가 800 곱하기 600이에요. 800 곱하기 600이면 똑같은 화면 크기를 800개가 채우는 거랑 1024개가 채우는 거랑 뭐가 달라지죠? 그렇죠. 점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점의 크기가 얘는 좀 큰데 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의 크기가 내 컴퓨터 아이콘의 크기가 요만하게 보였던 것이 800 곱하기 600을 하면 좀 커지게 보여요.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만큼 선명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점은 작으면 작을수록 점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하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확대해도 점이 화소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대를 많이 하더라도 깨지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깨지는 현상 있죠? 해상도가 낮은 거 이렇게 강제로 확대를 시켜버리면 여기가 깨져버리거든요. 이렇게 계단 현상이 생기거든요. 이걸 엘리어싱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걸 없애는 걸 우리는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하고요. 뭐 뒷부분에 또 수업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설명드리고 이어서 할게요. 화면의 가장 작은 단위는 픽셀이고요. 해상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됩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자, 해상도. 얼마나 선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색이 많으냐 이런 게 아니고 얼마나 선명하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얘는 픽셀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해상도와 색의 품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됐죠? 해상도와 색의 품질은 전혀 관련이 없고 색의 품질은요. 픽셀의 크기와 관련이 있어요. 투르칼라는 24비트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1픽셀 하나의 화소 점 하나 보이죠? 얘 크기가 24비트짜리래요. 만약에 밑에 얘가 있는데 만약에 픽셀 하나가 4비트짜리라면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는 16가지밖에 안 돼요. 2의 4승이거든요. 근데 투르칼라는요. 2의 24승이에요. 어마어마하죠? 2를 24번이나 곱한 색깔을 표현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이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3비트예요. 만약에 1픽셀이. 그러면 몇 가지 색깔? 2의 3승이니까 8가지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비트면요. 2의 8승이니까 256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바로 GIF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GIF가 표현할 수 있는 색상의 개수예요. 이것도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나올 거예요. 자, 인터럽트입니다. 인터럽트라는 거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돼서 갑자기 중단되는 상태를 말해요. 요 말이 주로 나올 것 같아요. 요 말이 나올 거예요.
뭐 정보 처리라면 더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요 말이 나오면 아 이거 인터럽트구나. 내가 컴퓨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됐어요. 그것도 인터럽트예요. 아주 심각한 거죠. 기계 고장 났어요? 아 그것도 인터럽트입니다. 프로그램이 꼬였어요? 아 인터럽트입니다. 됐죠? 자,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외부 인터럽트는 타이머, 시간이 다 돼서 오퍼레이터의 조작으로, 그 오퍼레이터는 작업자죠. 작업자의 조작으로 갑자기 중단되는 상태를 외부 인터럽트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기계 인터럽트, 하드웨어 인터럽트도 있어요. 기계 고장, 입출력 인터럽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되는 인터럽트도 있어요. 잘못된 명령이나 데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이 되고요. 우리는 내부 인터럽트를 다른 말로 트랩이라고도 한대요. 아시겠죠? 프로그램 인터럽트도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도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인터넷 뭐 한 게임 같은 데서 고스톱 치고 있는데 쓰리고에 뭐 양박에 뭐 하여튼 광박에 뭐 맞을 걸 다 맞아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빵원이 되면 난 계속 게임을 하고 싶어도 추방당해요. 그죠? 난 계속 하고 싶은데도 프로그램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슈퍼바이저 콜이라고 해요. 됐죠? SVC. 이것도 프로그램적인 인터럽트가 됩니다. 됐죠? 네. 뭐 무한 루프 계속 반복되는 거에 빠져 있거나 그럴 때도 프로그램적인 인터럽트가 되는데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중단되는 상태가 있고 하드웨어적인 요인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요인이 있는데 외부 인터럽트는 이런 거, 내부 인터럽트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채널입니다. 주변 장치의 제어 권한을 CPU의 제어 장치에게 넘겨받아서 CPU 대신에 입출력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주기억 장치와 입출력 장치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 하여튼 이거는 그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거고, CPU와 입출력 장치 간의 속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뭐니? 라고 하면 채널이라고 고르시면 돼요. 자, 컴퓨터가 있어요. 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이런 주변 장치가 있고 본체가 있고 프린터가 있어요. 너무 잘 그리죠? 이제 버큐 같은데. 자,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CPU가 있죠? 이 CPU가요. 제어 장치가 바로 하는 일이 명령을 해독하고 명령의 순서를 결정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런 입출력 장치를 제어하고 통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어 장치가 너무너무 바빠지면 채널한테 위임을 해요. 야, 네가 좀 할래? 야, 이런 입출력 장치, 주변 장치 좀 네가 좀 관리 좀 해줘. 그러면 채널이 담당을 합니다. 바빠질 때. 제어 장치가 바빠질 때. 근데 둘 다 바빠요. 사용자가 되게 작업을 많이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어 장치도 바쁘고 채널도 바쁘게 되면 지나가던 DMA가 껴듭니다. 야, 뭐야? 왜 이렇게 바빠? 도와줄게. 껴듭니다.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CPU의 개입이 없이 입출력을 제어한다라고 하면 걔는 DMA를 찍으셔야 돼요. 됐죠?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수고했습니다.